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한의사 케빈입니다. 오늘은 뇌의학 강의 7강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건데요. 오늘 강의는 좀 심플하고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은 1강부터 뇌의학 1강부터 6강까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쭉 설명을 했었죠. 지금 좀 한번 제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제 얼굴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셀프로 이제 뇌 염증을 케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또 몇 분이 질문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이미 벌써 혼자 셀프로 하고 계셔가지고 효과를 보고 있다고 이 댓글을 남기신 분도 있었어요. 제 영상 댓글에 보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머리 치압을 혼자 하고 뭐 탈모도 좋아지고 뭐 브레인 포그도 좋아지고 그런 내용을 남긴 분이 있죠. 그분 제가 아니고 제 구독자입니다. 누군지 저도 모릅니다. 자, 그분이 남긴 글들을 보면 이제 힌트가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 뭐 저는 이런 도구를 가지고 이렇게 혼자 셀프로 하거든요. 이제 운전할 때도 많이 합니다. 운전할 때도 많이 해소를 하면서 이렇게 응급 상황이 아닐 때, 뭐 좀 교통체증이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거나 차가 서 있을 경우에도 이렇게 수시로 합니다. 수시로 하고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해줍니다. 확실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머리 전체가 이만큼 머리털이 있는 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이 아픈 곳이 있고 덜 아픈 곳이 있고 전혀 아프지 않은 곳이 있어요. 무조건 아픈 곳을 찾아서 그것을 반복해서 눌러도 되고요. 이렇게 눌러도 되고 이렇게 비벼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 통증이 계속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꼭 이것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런 도장 같은 걸로 이렇게 꾹꾹 눌러도 상관없고요. 또는 뭐 리모컨도 좋습니다. 리모컨도 좋고 TV 보고 있는 리모컨도 좋고요. 뭐 이런 것도 좋고 뾰족한 게 있고 힘을 줄 수 있으면 무엇이든지 응용을 해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 머슬러 사신 분들이 있으면 기존에 있는 머슬러로 특히 이제 안목용 같은 경우로 이렇게 지압을 하시면 하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본인이 수시로 지압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효과가 있을까 싶지만 효과가 큽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제 심하지 않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 부위를 눌렀을 때 아픔이 별로 없다. 그럴수록 뇌 쪽은 건강하신 겁니다. 그래서 뇌 염증이 적다. 뇌 안쪽에 그 부속물들이 건강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중풍이 오신 분도 이 영상을 보고 있을 수 있을 텐데 본인이 이쪽 팔을 중풍을 맞았다. 이쪽 다리를 맞았다 그러면 이쪽 머리를 눌러 보십시오. 보통 중풍 맞은 반대편으로 풍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 반대 부위를 세세하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져보면은 아픈 곳이 많이 있을 거예요. 거기를 봐주지 마시고 사정없이 여기를 지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 지나면 호전이 많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팔이 안으로 굽었다거나 다리를 이렇게 비틀비틀 건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를 하면 좋아지긴 하는데요. 이미 그 근육에 구축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위를 직접 또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 시발점이 여기고 여기는 이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중풍 환자분들은 재발이 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가 와도 또 그 부위가 터집니다. 그 근처가. 이미 이쪽은 문제가 왔기 때문에 그 주변은 또 터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거기를 미리미리 셀프 치료를 하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지압했을 때도 이 단단한 머리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극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제가 분명히 도출정맥을 예를 들어서 또 여기 봉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심지어 이 단단한 바가지도 그냥 하나가 아니고 다 쪼개진다고 그랬죠. 23개의 뼈로 이제 얼굴뼈까지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그 뼈들이 숨을 쉴 때마다 이렇게 들썩들썩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감기에 심하게 걸리거나 피곤할 때는 이런 뭐 이 옆쪽에 측두근과 이쪽 그런 봉합이 살짝 벌어져요. 그래서 여기를 닫아주면은 좋다고 이렇게 저도 배웠습니다. 두개골 강의도 따로 배웠는데 그때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진료 중에는 그거를 막 이렇게 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오히려 침을 넣거나 약심을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지만 여러분들은 집에 있을 때 셀프로 하기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도구들이 있으면 그 무엇이든 가지고 자꾸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많이 좋아져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걸 가지고 최대한 응용을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셀프 케어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또 하나, 제가 이제 셀프 케어 하는 방법, 뭐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뭐 여러분께 선물을 준비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4가지의 선물을 준비했어요. 일단,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제가 일단은 4가지 선물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50대, 60대, 70대 남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이 뭐가 있냐면, 나는 자연인이다. 그거 있죠? 윤택 씨하고 이승윤 씨가 하는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살고 있는 그런 분들. 사실 저도 그걸 채널을 돌리다 보면 거의 거기서 멈추게 돼요. 어떤 장면이 지나가든 간에 나는 자연인이다가 나오면 음식을 해먹던 산에 올라가던 뭐 등목을 하고 있던 이걸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채널이 거기서 정지가 됩니다. 왜 그러냐? 도시 생활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서 그 시골에 대한 향수가 있죠. 자연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이 먹으면 복잡한 도시를 떠나고 싶어 하지 도시에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이제 부부가 살다가 한쪽 분이 돌아가셔가지고 혼자 남으신 분들은 도시를 떠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응급사항이 올 수도 있고 또 병원 근처에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80, 90 드신 노인들은 보호자가 있거나 하지 않은 이상은 도시를 떠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제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 나는 자연이다를 보면서 그것이 50대 이상의 중년들에게 인기가 있는 이유는 그걸 보는 순간 사실 싹 이 마음이 내려가거든요. 마음이 내려가고 대리만족이 됩니다. 대리만족. 그 대리만족이 되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고 바다에 가서 사시는 분도 있죠. 그래서 사시사철 혼자 살면서 밥을 지어 먹고 약초를 채취하거나 고기를 잡아서 또는 가축과 동물을 길러서 본인이 이제 음식도 해 먹고 그분들이 음식을 해 먹으면 그걸 보면 너무나 맛있어 보이잖아요. 내가 해 먹고 싶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것이 왜 우리에게 힐링을 주느냐? 우리는 지금 교감신경, 자율신경 중에는 교감신경이 있고 부교감신경이 있죠.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이 중추신경은 머리하고 이 척추 라인 따라서 쭉 있는 이 머리를 T라고 했죠. T자, 중추신경을. 그러니까 머리를 포함한 척추 쭉 내려가는 척수 이 라인이 T자 모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지팡이라고도 하고 T자 모양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중추신경이라고 했어요. 그 중추신경이 너무나 예민해져 있고 또 이 자율신경이라는 것은 이 뇌와 관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자율신경이라고 하는데 그 자율신경의 2가지 가진 교감신경 그리고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이 매우 심합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2개가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교감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부교감이 너무 올라간다거나 혹은 둘 다 떨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교감과 부교감이 교감 선생님과 부교감 선생님이 부교감 선생님 없죠? 있나요? 균형하게 파워를 이루듯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지금 누구나 이 빛 자체도 밤에 깜깜한 이유는 빨리 자라. 그 뜻이거든요. 옛날에 전기가 없을 때는 후렁불을 아까우니까 그거 끄고 금방 잤잖아요. 근데 지금은 12시, 1시, 2시까지도 휴양처럼 하죠. 이것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이 뇌 쪽에는. 우리가 전기가 개발된 지가 100년, 200년 됐지만 우리 인류가 산 지는 수십만 년 전이기 때문에 그때 몸 조건에 비해서 지금은 이런 빛이 이 뇌에 우리 DNA 속에 있는 거에서 차원에서 보자면은 이 빛도 너무 강렬한 빛도 스트레스예요. 그런데 우리 이 스마트폰 생기고 난 이후로 TV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거리가 있잖아요. TV까지 거리가 보통 1, 2m는 띄우고 보니까 그나마 전자파라든가 그죠? 블루라이트 이런 거에서 그나마 좀 안전했는데 이제 노트북 생기고 컴퓨터 생기면서 심해졌죠. 더구나 이제 핸드폰이 생기면서 더 심해졌고 유튜브 생기면서 더 심해졌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쇼츠 생기면서 이제 망했죠.
우리 목과 눈은 지금 혹사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또 그 뉴스 내용에, 쇼츠 내용에 또 우리가 쇼츠 조회수 잘 나오게 하려면 자극적인 제목과 자극적인 내용, 때로는 뭐 짜증나는 거, 전쟁 뭐 이런 것들, 정말 이것들을 전부 갈아서 넣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 뇌에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머리를 맞거나 여기에 뭐 염증이 생겨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뇌에는 엄청난 부하가 되고요. 뇌 압도 올라가고요. 혈압도 상승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에서도 부교감신경이 탁 치고 올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기 전에 여러분 11시, 12시, 1시에 이 방 안 불을 끄고 어두운 상태에서 핸드폰을 보게 되면 심장병이 올 수 있다고 그러죠. 그거는 그냥 경고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확실한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그렇게 좀 나이 좀 40대, 50대 이상이신 분들이 그렇게 한 일주일 해보십시오. 그럼 확실히 혈압이 높아져 있어요. 혈당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호르몬과 또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호르몬 분비가 코르티졸 같은 부신피질 호르몬 같은 것들이 확 올라가면서 스트레스 지수가 올라가면서 몸이 혈관이 수축이 되고 혈관이 너덜너덜해지면서 각종 혈액순환 장애, 말초순환 장애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멀리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한데 사실 쉽지 않죠. 저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쇼츠를 자주 봅니다. 이제 눈을 버리지 않게 해서 가능하면 이렇게 옆에 두고 직접 보지 않고 소리만 들으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뉴스를 볼수록 그 스트레스가 커지면서 본인의 교감신경은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은 저하가 됩니다. 네, 부교감신경이 저하가 되면 소화라든가 호흡이라든가 땀, 배설, 몸의 체액 돌리는 거 이런 기능들이 전부 저하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짜증나고 스트레스 있고 분노 이런 것만 알고 계시잖아요. 부교감신경도 오히려 더 저하가 돼버립니다. 부교감도 웬만큼 잡아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문제가 오는 거죠. 교감은 너무 높아지고 부교감은 너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빈부격차가 나듯이 너무 커지게 돼요. 제가 여러분께 4가지 선물을 준비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평화, 뇌의 압을 떨어뜨리고 교감신경을 약간 저하시키면서 부교감신경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다 치료를 해드릴 수도 없고 실제로 여러분들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요, 자율신경 실조증 그런 분들은 이 뇌하고 척수 라인 따라서 쭉 이게 제가 이 등이라면 등에 척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등 척추가 이게 배가 아니고 등 쪽이에요. 뼈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양옆으로 자율신경이 지나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를 이제 교정을 해주거나 침을 놓거나 해주면은 자율신경 실조증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만 전부 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 여러분 몸에 쌓인 울분, 짜증, 화 이것이 사실 폭파 직전이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또 전쟁 나가지고 유가는 막 올라가고 바로 대체 저희들 여러분 경제 상황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물가 다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전부 스트레스 받는 소식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그런 부분을 조금 제가 준비한 이 선물로 쭉 내려갈 수 있게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절에 가면 해우소가 있죠. 해우소가 화장실이잖아요. 해우소. 우울함을 없애버리는 장소. 그게 해우소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사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9박 10일 단식을 할 때 한 10여 명이 모여서 산속에서 그걸 했었거든요. 저도 그 돈을 내고 가서 그걸 배우기도 하고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명상을 하면서 호흡을 하는 게 있었어요. 호흡을 하고 강사분께서 이제 뭔가를 자꾸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그런 걸 듣더니 옆에 있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남자분이 갑자기 이 터져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보고 옆에 있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막 대동통곡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 현대인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사실 60대, 70대 어르신들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험한 세상을 정말 나쁜 생각하지 않고 중간에 살다 보면 이렇게 목숨 끊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살기 힘들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이 좋은 세상에. 그런데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생기죠. 그런 것들을 잘 극복하고 이 연세까지 부러지지 않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것만으로도 존경의 의미를 보냅니다. 세상을 살아보니까 이 삶이 업앤다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견딘다는 게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울체된 누구나 보면은 이게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한이 있는 것이 여성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부님만 있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있습니다. 이게 크게 소리내어 울지 못하지 이 담배 한 대, 소주 한 잔에 그 눈물이 다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울치된 기운을 빼낼 수 있는, 없앨 수 있는 해울하는 거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는 자체가 염증을 만들어내고요.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릴 때 보면은 보통 기쁨의 눈물도 있고 슬픔의 눈물도 있죠. 하지만 해울되는 눈물도 있습니다.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좋아서 울 수도 있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움츠고 있고 긴장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내 앞에 호랑이 한 마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나를 잡아먹기 직전에 얼마나 몸이 쫄겠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지금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그램을 보듯이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걸 좀 보면서 혜택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뭘 준비했냐면은 노래를 준비했어요. 노래, 음악. 제가 부르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음악과 가사를 만들어서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요. 네 곡을 준비했거든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제가 익숙치 않아가지고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돼서 여러분들 한 곡씩 올리려고 합니다. 이제 지금 6시 25분인데, 일요일 밤, 이런 것들은 밤에 들어야 감성이 폭발하면서, 눈물로 나오기도 하고, 웃음이 나오기도 하고, 옛날 추억으로 가기도 하고, 엄마가 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울체된 기운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네 곡을 만들었는데 사실 그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핵가족 시대가 되기도 했지만 핵가족이라 하더라도 가족의 소중함은 만년을 통틀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더라도 친구를 찾겠습니까? 가족을 찾겠습니까? 가족밖에 없는 거예요. 기쁜 일은 술은 아무나 마실 수 있죠, 같이. 하지만 좋지 않은 일이 생기거나, 그죠? 너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다 그러면 가족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온 가족의 화해를 위해서 이 네 곡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또한 나를 돌아볼 시간이 없이 숨가쁘게 돌아봤죠. 우리가 차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핸드폰이 생기면 모든 게 다 빨라져서 편할 것 같지만 또 거기에 리듬에 휩싸여서 더욱 마음은 급해지고 일은 빨라지고, 나이 든 어르신들은 디지털, 맹인이 돼서 잘 할 수도 없고 뒤처지죠, 오히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 뇌압이 너무 올라가는 것도 눈에서 너무 많은 걸 받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을 좀 쉬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눈을 쉬게 하고 귀를 열자. 그래서 음악을 몇 개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비 오는 소리도 준비를 했고요. 또 첼로와 피아노로 만든 노래도 준비했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이 연세가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트로트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들을 수 있는 노래도 세 곡을 준비했습니다. 전부 너와 나의 얘기고요. 우리의 얘기예요. 특히 이 노래들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사에 집중을 좀 해주십시오. 제가 가사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가사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메시지고,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모든 분이 울컥울컥 하면서 우시길 바라요. 제가
한 분한테 보냈는데 많이 울었다고, 어젯밤에 제가 보냈는데 많이 울었다고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트로트 하나는 그 칠갑산 있죠? 칠갑산이 엄청 유명한 노래고 저도 되게 좋아해서 노래방에서 한 번씩 부르던 노래인데 그 칠갑산을 능가할 수 있는 노래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시고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이 노래는 가족 간의 화해를 바라면서 제가 만든 노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를 너무 잘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쑥스러워서 못하고 또 저기 경상북도, 경상남도에 가면 더 못한다고 그러죠. 이 노래를 듣고 한 번이라도 옆에 있는 가족에게 사랑한다 하고 이 노래 들려드리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뇌에 있는 압력을 떨어뜨리면서 교감신경을 낮추고 화가 나 있는 교감신경을 낮추고 처져 있는 부교감신경을 올리면서 균형을 맞출 수 있게 그런 목적으로 만들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는 이 원천인 눈은 감고 귀는 열어라. 제가 만든 첼로하고 피아노 그거는 제가 한의원에도 지금 환자분들 오면 틀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편합니다. 침을 놓고 있는 저도 편하고 대기하고 맞고 있는 환자분들도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한의사분이나 의사분이 계시면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도 한번 틀어놔 보세요. 워낙 뭐 요즘에 그런 플레이리스트 좋은 것들이 많긴 하지만 제가 특별히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고 불면증, 잠을 못 자서 고생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빗소리로 또 만들어 놨어요. 차차 하나씩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뇌의학 강의를 하고 있지만 공부만 하지 말고 이렇게 본인도 여러분들도 스트레스를 쫙 풀고 뇌가 이게 뜨끈뜨끈한 뇌가 쫙 가라앉을 수 있도록 이 울치된 걸 푸는 좋은 방법이 우는 겁니다. 우리가 남자들은 초등학교를 넘어가면 잘 안 울죠. 울면은 남자답지 못하다고. 하지만 울 일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울 줄 몰라서 울지 않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훈련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자들은 잘 울질 않지만 숨죽여서 하늘 보면서 눈물 참기도 하고 조용히 하는 것에서 이렇게 삭히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 그러지 마십시오. 울고 싶을 때 들으라고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울고 나면 눈 안에 있는 안구 건조도 좋아지고요. 또 이런 그 모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자꾸 눈물을 흘려줘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유튜브에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뇌의학 공부하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음악을 늘상 틀어놓고 그러니까 설거지할 때 틀어놓으시고요. 방 안에서 특히 혼자 계시는 분들요. 방에 들어오시면 무조건 음악을 트십시오. 그걸 트는 거하고 안 트는 거하고 마음이 완전히 달라요. 해보세요. 제가 만든 음악을 일주일만 계속 틀어놔 보세요. 그러면 훨씬 이 멘탈 자체가 좋아집니다. 식사하실 때도 혼자 먹을 때도 음악을 틀어놓으시고요. 그래서 청소할 때, 설거지할 때, 밥 지을 때 항상 음악을 좀 크게 틀어놓고 해보십시오. 제가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만약에 내가 무인도에 혼자 떨어진다 그러면 처음에는 뭐 한두 달 안에는 제가 그동안 들었던 노래도 막 생각날 텐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노래 자체가 기억도 안 나고 생각도 안 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트로트가 한번 확 휩쓸고 갔죠? 그 가사가 유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치한 가사도 많고 이상한 가사도 많지만 뭐 다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걸 꼭 한번 들어보시고 이제 밤이 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녁 드시고 나서 슬슬 이제 뜨겁게 가슴이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오늘 기다렸습니다. 밤에 이걸 드려야지 아침이나 낮에 들으면 조금 감동이 덜할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습니다. 이제 슬슬 하나씩 해서 오늘 총 4개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음악을 길게 들을 수 있는 뭐 3시간짜리 이런 것들도 준비해 놓은 거 있으니까 제가 댓글로 클릭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걸 계속 들으세요. 제가 이제 업데이트를 해서 좀 더 올리겠습니다. 올려서
하나만 들으면 또 지겨우니까요. 그래서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음악과 같이 하는 생활하십시오. 출퇴근할 때, 차 운전할 때 뉴스만 듣지 마시고요. 뉴스를 끄시고 차라리 음악을 들으십시오. 저도 사실 워낙 그동안 하는 일이 바빠서 요즘 뭐 유튜브에 그 의학적인 지식도 많고 제가 얻을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음악 대신에 거의 그런 걸 틀고 출퇴근하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차라리 음악을 들으면서 흥얼거리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누구에게나 시간은 똑같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 음악은 제가 여러분들 울리고자 만든 음악이기 때문에 울고 싶으신 분들은 창피하시면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꼭 잠그고 들으십시오. 이어폰을 끼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이 음악을 듣고 많이 울었다, 마음이 많이 후련해졌다, 편안해졌다 그런 댓글이 좀 많이 달리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만든 트로트 제목은 엄니 왜 날 낳았소입니다. 엄니 왜 날 낳았소. 자, 이 가사 잘 보시고 나머지 세 곡도 가사를 잘 보세요. 가족 간의 화해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결국 가족은 사랑이죠. 예. 자, 기대하시고요.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영상 하나씩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한의사 케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